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들에서 진행했던 어, kubectl 명령어를 이용해서 음, 파드랑 뭐 디플로이먼트 서비스들을 배포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오늘은 인그레스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인그레스라는 거를 좀 써볼 건데 일단 디플로이 그 리소스들을 배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볼게요. 자, 기존에 저희가 배포했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일단 확인을 좀 몇 가지를 해볼게요. 자, kubectl get node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 서비스들이 올라온 거를 확인들을 해주시고 레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레디 상태가 안 되어 있으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큐블렛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큐블렛이 액티브 상태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는 그 동작이 안 되는 곳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kubectl get n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저랑 같은 방식으로 이 칼리코를 배포하셨다면은 이 칼리코 시스템에서 get all namespace 칼리코 시스템에서 이 칼리코가 잘 떠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도커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도커도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확인을 지금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단계별로 하나씩 확인해 나가시면서 복구를 해주시면 되세요. 간혹 재부팅하면은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재부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ubectl get ns에서 네임스페이스가 지금 저랑 똑같은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ns 명령어는 네임스페이스로 하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 ns는 이제 알리아스로 줄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ubectl 만약에 저 네임스페이스가 저랑 다른 테스트를 해보셨다고 하면은 그냥 두실 분은 두셔도 되고 지우실 분들은 지우셔도 되세요. kubectl get 만약에 deploy 하이픈 대문자 A를 하면은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이 디플로이먼트가 조회가 될 거고요. kubectl get all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도 이 all이라는 명령어로 볼 수 있는 거는 일부 좀 제한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파드가 있고 서비스 그리고 데몬 셋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 셋 이렇게는 보이는데 다른 뭐 인그레스나 아니면 서비스 어카운트 이런 것들은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명령어를 좀 이용해서 조회를 해주셔야 돼요. kubectl get 이렇게 하면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 kubectl get all이라는 명령어로는 조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데모 폴더에서 배포를 했던 것들은 저는 지금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kubectl delete -f deployment nginx 했을 때 지워지지가 않고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는 잘 읽어보시면은 이 에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deployment nginx 야물 파일에 대한 삭제를 진행을 할 때 디플로이먼트 앱인 nginx 디플로이먼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파일들을 그 리소스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씩 배포를 해볼게요. vi 디플로이먼트 nginx 이 야물 파일 폴더에서 폴더가 아니고 이 파일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를 배포하겠다라고 카인드를 정의를 했었고, 자, 메타데이터의 네임에는 엔진엑스 디플로이먼트라는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이름을 넣어주었고, 라벨은 이 엔진엑스라는 라벨을 넣었는데, 이 라벨은 파드 쪽이랑은 영향을 주지 않는 라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파드에 대한 정보는 이 템플릿 밑에 있는 내용이 파드 쪽 정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가 컨트롤하는 파드에 대한 그 지정 값은 이 셀렉터에 있는 매치 라벨스를 이용해서 이 파드에 있는 라벨과 일치하면은 파드를 디플로이먼트가 컨트롤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배포를 해볼 거고요. 네,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고, watch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잘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그 외부로 노출시키는 네트워크 라우팅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도 배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vi 서비스 엔진엑스 야물 파일을 이용을 해서 세팅을 해놓고 배포를 할 거고요. 요거는 일단 노드 포트로 테스트에서는 처음에 노드 포트로 공개를 했다가 클러스터로 좀 변경을 할 거예요. 자, 배포를 진행을 할게요. 쿠베시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쉘을 자, 수평 분할을 해주시고 워치 쿠베 ctl get all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지금 이 서비스가 배포되는 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쿠베 ctl apply -f 서비스를 했을 때 자, 이렇게 생성이 추가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포트로 접속을 할 거고요. 지금 이 마스터에 있는 호스트 IP를 좀 확인을 하고 요 호스트 IP의 요 포트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30944 네, 이렇게 엔진엑스 서비스가 잘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노드 포트인 이 서비스를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방법은 이 야물 파일을 수정을 해서 재배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서비스 배포된 이 서비스의 상태를 직접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직접 편집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kubectl edit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디폴트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서비스 엔진엑스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자 서비스 네 서비스의 서비스 엔진엑스를 지정을 해서 열어주시면은 이 서비스 그 SVC 엔진엑스라는 서비스에 대한 배포가 어떤 정보로 배포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클러스터 IP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드 포트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입을 노드 포트로 했기 때문에 노드 포트로 배포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클러스터 IP로 바꾸면은 상태가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노드 포트 정보가 삭제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 리로드를 하면은 지금 네 웹페이지 연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 상태로 지금 구성은 그대로 놓고요. 이제 인그레스라는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는 튜토리얼을 보고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 튜토리얼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는데 앱 외부로 노출하기 내용을 진행 중이었어요. 이거를 진행 중이었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있는 아래 있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조금 참고를 하고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임의대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문서대로만 내용을 쭉 진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트별로 이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후 영상부터는 공식 문서는 좀 참조용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픈소스 사이트들을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비스를 하는 김에 인그레스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하려고 해요. 자, 쿠버네티스에 대한 개념 부분 중에 서비스, 로드 밸런싱, 네트워킹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요 문서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네트워크에 대한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 있는 그 리소스들을 어떻게 통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클러스터의 모든 파드들은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아마 이 클러스터 서비스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파드에 대한 IP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드들도 각각의 컴퓨팅 서비스니까 IP를 갖고 서비스들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각 파드들을 제어하는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그 파드들을 서비스하는 네트워킹 그 라우팅 기능을 하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도 IP를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다 돼서 통신이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서비스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상품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이 아니고 이 네트워킹 역할을 하는 이 서비스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와 접하는 단일 엔드포인트 뒤에 있는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노출을 시키며 이건 파드를 얘기하겠죠. 디플로이먼트 뒤에 있는 파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로드가 여러 백엔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와 파드 쪽으로 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플로이먼트보다는 파드랑 이제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그레스는 URI, 호스트네임, 경로 등과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뭐 프로토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HTTP, 그러니까 L7 네트워크 그 장비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이 인그레스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그레스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그레스는 클러스터 내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 그 기능을 하는 서비스에 대한 외부에서 접근을 관리하는 API 오브젝트이며 일반적으로 HTTP L7 레이어 7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그레스는 부하 분산, SSL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인그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인그레스 뭐 로드 밸런서 같은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인그레스를 거쳐서 라우팅 규칙이 인그레스에 정의가 돼요. 그러면 이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뒤에 있는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는 파드를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로드 밸런스 뭐 기능을 이용해서 인그레스를 수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타입은 일단 배포를 할 때 볼 건데 저희가 지금 노드 포트로 아마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로드 밸런서는 어, 5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썼던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쓰지 않을 거고 노드 포트로 외부로 노출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볼 생각이에요. 자, 이건 인그레스 리소스에 대한 내용이고 인그레스 컨트롤러 내용은 좀 따로 같이 볼 거고요.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은 기본적으로 엔진엑스라는 이름을 놓고 쓰면은 서브 클러스터에 구성된 만약에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단일 구성이라고 하면은 알아서 그 기본적으로 구성된 인그레스 컨트롤러 정책으로 얘가 갖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백엔드 정보를 불러오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이 뭐 있는데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쭉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 설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쉬운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가 있어서 요 내용 이 주소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톨 가이드에도 지금 보시면 헬름 방식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야물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뭐 미니쿠베나 마이크로 K8s 이런 걸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했다고 하면은 애드온을 붙이는 게 있는데 저희는 요거는 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거는. 그리고 헬름은 헬름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정이나 또 헬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쓰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인스톨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퀵 스타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만약에 헬름을 쓴다면이니까 이 내용은 건너뛰시고 저희는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은 지금 요건 바로 링크를 걸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즉시 배포를 하지는 않고 저희는 이 내용을 약간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메모장을 하나 띄워 주시고요. 뭐 바로 쉘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메모장에서 약간의 가공을 하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wget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그레스에 대한 버전이 1.8.1인데 이거 잠깐 버전 체크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버전 확인을 좀 진행을 했고요. 1.5.1 버전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1.5.1로 변경을 할 거고요. 저희는 지금 버전이 좀 낮아요. 쿠버네티스 버전이 낮기 때문에 1.23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23 버전을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1.5.1로 변경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를 해주시고 자, 이 데모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게요. mkdir ingress ing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cd ingress 자 명령어를 넣어주시고 실행을 합니다. 그럼 디플로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열어보시면은 엔진엑스 인그레스 설정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자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인그레스 엔진엑스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생성을 할 거고 자,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그 역할 설정을 또 하게 돼요. 요거는 알아서 해주니까 지금은 신경을 일단 쓰실 필요는 없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계속 더 내려가면은 롤 그리고
클러스터 롤 이런 거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비스 간 기능 역할 제어를 하는 그런 권한을 주는 어, 리소스들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피그 서비스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인그레스 엔진엑스라는 컨트롤러를 생성을 해요. 요게 좀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그 뒤에 있는 엔진엑스 자꾸 엔진엑스라고 하는데 인그레스에 대한 그 뒤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만들고 인그레스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어야지 인그레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서비스예요. 이것도 인그레스 컨트롤러도 롤러도 서비스의 한 종류예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공개를 하고 그 컨트롤러에 붙어서 통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지금 다른 내용이에요. 인그레스 컨트롤러 어드미션인데 요거랑은 좀 상관은 없고 자, 디플로이먼트로 하드를 만드는데 요거는 생성이 됐다가 컴플리트하고 역할이 끝날 거예요. 쭉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거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그쪽만 좀 일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타겟 프로토콜 네, 특별히 수정할 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건 뭐 노드 포트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여기서 지금은 해보지 않고 일단 그냥 배포를 한번 해볼게요. kubectl apply -f deploy라는 걸 배포를 해볼 거고요. 아까 봤듯이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가 아니고 새로운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watch kubectl get all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가 디폴트였는데 이 디폴트가 아니고 저희는 이쪽 디플로이먼트 파일에 있던 아이고 지금 생성을 제가 눌러버렸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임스페이스가 새로 생성이 되는 내용이 있을 건데 여기 있다. 네, 이 네임스페이스가 새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인그레스 어드미션이라는 두 가지 파드는 생성이 됐다 역할을 끝내고 내려가고요. 지금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게 로드 밸런서로 생성이 돼서 지금 펜딩 상태가 되는데 요거를 노드 포트로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로드 밸런서를 쓰게 되면 펜딩이 걸리는 이유는 로드 밸런서가 일단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로드 밸런서를 쓰겠다고 하시면은 베어메탈 환경에서는 약간 실험적인 방법으로 지난 5번째 영상을 참고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익스포트 그 노드 포트로 구성을 해보실 거면은 좀 변경을 좀 진행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요거는 자 디플로이먼트에서 일단은 HTTPS는 사용을 일단 안 할 거긴 한데 노드 포트를 한번 추가를 해서 재배포를 해볼게요. 노드 포트 뭐 예를 들어서 8080으로 하고 8080 이쪽 HTTPS 쪽에는 노드 포트 8443으로
배포를 한번 해 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타입을 좀 더 봐보니까 여기 로드 밸런서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요거를 노드 포트로 좀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재배포를 할게요. 그러면은 에러가 지금 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공개되는 포트 범위를 여기서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할게요. 30080 그리고 30443으로 해서 배포를 할게요. 그러면은 노드 포트로 외부로 공개가 되는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30080으로 저희가 접속을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30080) 네, 그냥 돌고 있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인그레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인그레스 설정을 이제 할 거고 그러면은 기존에 배포했던 엔진엑스가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예요. 이 템플릿은 참고는 하는데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가 좀 달라서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내용은 복사를 하고 vi 그냥 엔진엑스 음, 이름을 데모라고 할게요. 데모 인그레스 점 야물 네. 내용을 붙여 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은 일단 지울 거고요. 어노테이션은 내용을 좀 수정을 할 겁니다. 인그레스 지우고 그 네임은 파일 이름을 방금 어우 데모 인그레스로 했죠.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룰스에서 프리픽스 서비스는 자 요 서비스를 복사를 해서 이름을 여기다 지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포트는 지금 80 포트로 연결을 할 거고요. 이 정도를 하고 자 이제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과연 접속이 되는지. 저도 이렇게는 지금 처음 해보는 방식인데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네, 지금 인그레스가 생성이 되고 있어요. kubectl get 인그레스가 잘 생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그레스가 생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은 네임스페이스를 제가 디폴트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안 보이는 게 맞고요. 네, 잘 생성이 일단 되어 있고요. 모든 호스트에서 들어오면은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일단 들어가지는 않네요. 네, 마스터 서버 쪽에서 이 30080 포트를 입력을 했을 때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노드 포트로 배포를 했었단 말이에요. 노드 포트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배포된 서버 쪽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자동적으로 그 로드 밸런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 노드 포트로 연결된 서비스를 찾아야 돼요. 지금 몇 가지 테스트를 잠깐 좀 해봤는데 kubectl get all 하이픈 n 아니 디플로이 디폴트에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리소스들을 아까 배포를 했어요. 서비스를 배포를 했고 디플로이먼트와 그 파드들을 배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드들이 배포된 서버를 좀 서버랜다. 그 워커노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와이드를 했을 때 파드들이 배포된 게 이 워커 2번, 워커 1번에 배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은 마스터 쪽에는 배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노드 포트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를 했기 때문에 워커 1번과 2번에 대한 IP 정보를 넣고 포트 번호만 맞춰주면은 엔진엑스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엔진엑스 파드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요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냥 빨리 보여드리려고 진행을 그냥 할게요. 자, 워커 요거는 일로 가네. 워커 1번 쪽으로 붙었을 때가 지금 조회가 되는 걸로 보여요. 워커 2번에 대한 IP를 넣고 했을 때 배포를 어, 음,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kubectl get all-n 네임스페이스가 인그레스 엔진엑스 쪽이고, 이거를 owide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배포된 곳이 노드 1번이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인그레스 컨트롤러 파드가 배포된 곳이 워커 1번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접속을 이 워커 1번으로 했을 때가 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렇다면은 어,
이제 L7 역할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L7 역할을 하는 거를 보려고 하면은 L7 역할을 할 수 있게 URL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에 넣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 인그레스 야물 파일을 다시 열어보시면은 지금은 저희는 호스트 주소를 넣어준 값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호스트 정보를 넣게 되면은 그 호스트 정보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맞춰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kubectl get 인그레스를 했을 때 데모 인그레스는 어떤 호스트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인그레스가. 근데 이 인그레스를 이쪽 서비스에만 할당을 해주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호스트라는 정보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호스트 svc nginx.demo.com 이라고 넣고 여기 바는 지워주시고 줄을 맞춰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apply -f 데모 인그레스 야물 파일을 하신 다음에 이 인그레스 정보를 다시 확인을 해보면은 요 주소가 할당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요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브라우저 창에 넣고 30080 포트로 입력을 했을 때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겠죠. 지금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퍼블릭 환경에서도 갖고 있지 않을 거고 저희 로컬 PC에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메모장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일시정지를 누른다는 게 지금 잘못 눌러서 영상이 끊겨서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고 파일을 누르시고 열기를 누르신 다음에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시스템 32에서 드라이버스 그리고 etc 경로로 오신 다음에 모든 파일을 누르시면은 이 호스트 정보가 있는 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워커 kubectl get node 워커 1번에 대한 IP 주소를 넣어 줄 건데 네, 워커 1번에 대한 인터널 이 IP 주소를 복사를 하셔서 이 주소에 넣어 주시고요. 넣어 주시고 저희가 세팅했던 이 호스트스에 대한 주소 값을 복사를 하셔서 한 칸 띄고 붙여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웹사이트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그 워커 1번에 대한 IP로 접속을 다시 시도를 해보면은 이거는 노드 포트로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접속이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여기 지금 캐시가 남아있어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거고, 다시 접속을 시도하면은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그레스 쪽에 있는 이 호스트 정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복잡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차근차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인그레스 컨트롤러 정보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SSL TLS에 대한 부분도 어, 이 인그레스 쪽에서 추가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찾아보셔서 적용을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건 기회가 되면은 추가로 영상을 좀 남겨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인증서를 만드는 내용도 좀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적용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